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강동구 주민센터 야구장 외야 관중석 끝자리, 그늘도 다 거친 그 구석에 김만수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하늘은 주황과 붉음 사이 어딘가에서 멈춰 있었고 운동장 안쪽에서는 아이들의 함성이 먼지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손자 하준이가 뛰고 있었습니다. 유니폼 등번호 11번. 이따금 만수의 눈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멀었습니다. 아이도 멀었고 소리도 멀었습니다. 만수는 몸을 약간 뒤로 기댄 채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관중석 한가운데에는 할머니 무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5이었는지 6이었는지 한 분이 뭐라 말할 때마다 나머지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제법 크게 들려왔습니다. 만수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훨씬 전부터 그런 자리를 비워두는 법을 익혀두었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는 것, 거기까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들 방해 안 되게 구석 자리에 나 같은 늙은이는 보이지도 않지. 아내가 죽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고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고 창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실감이 나지 않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일정해졌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밥을 먹고 오전에 마트에 갔다가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켜두었습니다. 보는 것인지 그냥 틀어두는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뉴스가 끝나면 드라마가 시작되었고 드라마가 끝나면 어느새 밤이었습니다. 빈 아파트는 넓었습니다. 30평이 그렇게 넓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 맞은편 의자는 항상 비어 있었고 욕실에는 한 개의 칫솔만 꽂혀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칫솔을 볼 때마다 괜히 양치를 2번씩 했습니다. 은퇴는 67에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다닌 회사였습니다. 마지막 날 후배들이 저녁을 샀고 누군가 만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제 푹 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만수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푹 쉬세요.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냥 하루가 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한 달에 1~2번씩 들렀습니다. 올 때마다 밑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하준이는 들어오자마자 방으로 뛰어들어가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만수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밥상에 앉아 말이 없어지는 건 언제나 만수 쪽이었습니다. 오늘 야구장에 온 것도 아들이 가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같이 오세요. 하준이가 오늘 경기에 나와요. 만수는 갈 이유가 딱히 없었고 안 갈 이유도 없었으므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인기척이 났습니다. 60 언저리로 보이는 여성이 나란히 앉으며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주황 재킷이 노을빛과 비슷한 색이었습니다. 만수는 가볍게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손자 몇 번이에요? 만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확인이라도 하듯 옆을 봤습니다. 여성이 운동장을 향한 채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11번이요. 하준이에요. 어머, 11번이요? 아까 삼루 쪽에서 잘 잡던데. 그랬나요? 저는 잘 몰라서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의례적인 말 한마디겠거니 만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옆에 앉은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건 그냥 습관 같은 것입니다.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러는 것입니다. 예의상 하는 소리지. 관심 있을 리 없어. 은퇴는 언제 하셨어요? 여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만수는 조금 놀랐습니다. 보통은 그 정도면 대화가 끊기는 법이었습니다. 5년 됐네요. 그러면 저보다 먼저 하셨네요. 저는 작년에 그만뒀거든요. 아직도 어색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여성이 웃었습니다. 억지스럽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그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운동장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홈으로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여성이 박수를 쳤습니다. 만수도 따라 손을 한번 쳤습니다. 무릎 위에 얹어두었던 손이 그냥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노을이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만수는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이가 포지션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작게 보였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조용히 경기를 보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뿐인데도 아까보다는 구석이 조금 덜 구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만수는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경기를 보았습니다. 박순자. 그것이 나중에 알게 된 그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만수는 이름을 묻지도 않았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앉아 각자의 손자 경기를 보다가 해가 지면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마주치게 되리라는 것을 그때의 만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저녁 8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하준이를 데리고 먼저 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잠깐 얼굴을 봤는데 며느리가 아버님, 저녁 드시고 들어가세요라고 했습니다. 만수는 괜찮아, 집에 있어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 익숙한 공기가 먼저 반겼습니다. 환기를 안 한 날의 냄새였습니다. 만수는 신발을 벗고 불을 켰습니다. 서른평이 환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이 몇 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지난주에 가져다 준 것들이었습니다. 그 옆에 캔 하나가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캔이었습니다. 언제 사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그걸 꺼내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엌이 그나마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밥은 아침에 해둔 게 남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것들을 식탁에 옮기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의자는 오늘도 비어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였습니다. 아나운서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이 있으면 됐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스마트 TV 홈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유튜브 아이콘이 보였습니다. 하준이가 지난번에 설치해줬던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보면 재밌어요라고 했습니다. 만수는 별 생각 없이 그걸 눌렀습니다. 추천 영상들이 쭉 늘어섰습니다. 요리, 낚시, 건강, 뉴스. 스크롤을 내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썸네일 안에 중년 남성이 손가락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60대 남성 필수. 여자들이 플러팅할 때 묻는 5가지 질문. 만수는 잠시 그 제목을 바라봤습니다. 리모컨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눌렀습니다. 딱히 이유는 없었습니다. 영상 속 남자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한테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절대로요. 근데 우리 세대 남자분들이 이걸 다 그냥 흘려보내요. 신호를 신호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만수는 팔짱을 끼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요즘 사는 만나세요? 이거 그냥 인사말 같죠? 아닙니다. 당신 요즘 어때요? 라는 말이에요. 관심 있으니까 묻는 겁니다. 만수의 숟가락이 찌개 그릇 위에서 멈췄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달 전쯤이었습니다. 마트 정육 코너에서 혼자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에서 계란을 고르던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얼굴은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 주민이었습니다. 어머, 선생님. 요즘 사는 만나세요? 만수는 고개를 돌리며 답했습니다. 그냥저냥요. 아주머니가 잠깐 웃었습니다. 만수는 다시 고기 쪽을 봤습니다. 아주머니는 계란을 들고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때 만수는 아무것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번째, 혼자 요리하세요? 이건 더 직접적인 거예요. 밥은 잘 챙겨 드시냐? 누가 해주는 사람 있냐? 이 2가지를 한 번에 묻는 겁니다. 만수는 등받이에 등을 붙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3달 전 아내 기일 즈음에 잠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 나오지 않았더니 권사님이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집사님, 혼자 요리하시나요? 얼굴이 많이 수척하셨어요. 대충 먹어요. 뭐? 드셔야죠, 진지를. 네,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났습니다. 만수는 예배가 끝나고 먼저 나왔습니다. 누군가 더 말을 걸까봐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3번째, 자녀분들이랑 자주 보세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당신이 외롭지 않은지 걱정된다. 이 말입니다. 만수는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도서관이었습니다. 2달 전 소일거리 삼아 가끔 들르던 동네 도서관이었습니다. 반납 창구에서 사서가 책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안경을 쓴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손님, 자녀분들이랑 자주 뵙나요? 만수는 잠깐 멈췄습니다. 1달에 1번 정도요. 그렇군요. 요즘은 그것도 바쁘면 쉽지 않죠. 그렇죠. 책을 받아들고 돌아서면서 만수는 왜 그런 걸 물었을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 잊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4번째, 주말에 뭐 하세요? 5번째, 건강은 괜찮으세요? 이 2개는 이미 아시겠죠? 당신 일상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있냐고요. 남자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게 다 신호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그냥 인사로 들어요. 나한테 관심 있을 리 없다고 지레 닫아버리는 거예요. 만수는 리모컨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나간 대화 떠오르시는 분. 아, 그게 그런 거였나 싶은 분. 만수는 천천히 뒤로 등을 기댔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봤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조금 달랐습니다. 마트 아주머니, 교회 권사님, 도서관 사서, 거기다 오늘 야구장 그 여성까지. 만수는 입을 약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잠깐 내가 계속 기회를 놓친 거였어?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억지로 웃은 게 아니라 그냥 나왔습니다. 황당한 것인지 허탈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오래됐고 자신은 너무 평범했습니다. 그냥저냥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신호를 보낼 만한 사람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바로 뒤에 작고 낯선 생각이 하나 따라왔습니다. 근데 왜 나는 항상 그냥 닫아버렸을까?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났습니다.
만수는 한동안 어두워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별걸 다 생각한다고 스스로를 나무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트 아주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교회 권사님의 드셔야죠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황 재킷을 입고 박수를 치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만수는 식탁 위 숟가락을 들어 찌개 그릇에 내려놓았습니다. 다 식어 있었습니다. 내 때문이었나?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닫아버렸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 크지 않았습니다. 확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물음표 하나였습니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했습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다음 주 하준이 경기가 또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오늘 가면서 말했습니다. 만수는 그때 별 대답을 안 했는데 이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냥 가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만수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갔고 밥을 먹었고 텔레비전을 켜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들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자꾸 그 유튜브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떠올랐습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도, 양치를 하다가도, 잠들기 전 천장을 보다가도 왜 나는 항상 그냥 닫아버렸을까? 그 물음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지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만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들고 다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하준이 경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수는 잠깐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다.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처음부터 갈 생각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씻고 나서 옷장 앞에 섰습니다. 평소에 입던 점퍼를 꺼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얇은 셔츠를 꺼냈습니다. 단추를 채우다가 하나를 더 채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달라진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야구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만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저 지난번처럼 구석에 앉아 경기를 볼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만약 누군가 말을 걸어온다면 그냥 닫아버리지는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관중석에 들어서자 지난번과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아이들 함성, 학부모들 웅성임, 간식 봉지 소리. 만수는 자연스럽게 외야 쪽 구석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잠깐 멈췄습니다. 구석이 아닌 자리에 앉아볼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발이 멈춘 곳은 결국 지난번 그 자리였습니다. 습관이라는 건 그런 것이었습니다. 앉아서 경기를 기다리는데 옆에 인기척이 났습니다. 주황 재킷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연한 하늘색 카디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알아봤습니다. 박순자였습니다. 그쪽도 만수를 알아봤는지 자리에 앉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뭐. 짧게 답하고 앞을 봤습니다.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만수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함성이 나면 따라보고 조용해지면 각자 앞을 봤습니다. 그러다 순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생활은 어때요? 저는 아직도 적응이 안 돼서요.
만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전향유가 나왔을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혀끝까지 올라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잠깐 멈췄습니다. 그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많이 심심했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사진을 좀 찍고 다니고 복지관에서 봉사도 조금 합니다. 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사진요? 무슨 사진이요? 그냥 동네 사진이요. 별거 아닌데 찍다 보면 시간이 가더라고요. 사실이었습니다. 2달 전부터 핸드폰으로 골목이나 공원을 찍고 다녔습니다. 누구한테 보여준 적은 없었지만 그게 꽤 좋았습니다. 입 밖에 낸 건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좋으시겠다. 저는 집에만 있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말하고 나서 만수는 조금 놀랐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맞는 말 같았습니다. 처음엔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경기장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2사람이 동시에 운동장을 봤습니다. 하준이가 공을 잡은 모양이었습니다. 만수가 손뼉을 한번 쳤습니다. 잠시 후 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요리는 하세요? 저는 혼자 하려니까 양 조절이 안 돼서 맨날 남겨요. 만수는 이번엔 망설임이 짧았습니다. 된장찌개 최근에 성공했어요. 연기가 좀 났지만. 순자가 웃었습니다. 연기가요? 뚜껑을 너무 일찍 열어서요. 레시피대로 했는데 레시피가 문제였나? 저도 그래요. 볶음밥 한 번 태워서 이틀을 환기했어요. 만수도 웃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자신이 웃는 소리를 들은 게 얼마만인지 잘 몰랐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분들은요? 자주 보세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3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만수는 그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남자 목소리가 잠깐 스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목소리를 지웠습니다. 1달에 1번 정도요. 바쁘니까. 저도 제 시간이 있고. 맞아요. 그게 건강한 거잖아요. 저는 자꾸 애한테 기대려고 해서 문제예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안 기대는 게. 순자가 잠깐 만수를 봤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만수는 앞을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달라지네. 속으로 그 말이 지나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꾸며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다르게 말했을 뿐인데 대화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웃었습니다. 자신도 웃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하준이 팀이 이긴 모양이었습니다. 관중석 여기저기서 박수가 났습니다. 2사람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가방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말벗이 되어주셔서 좋았어요. 만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도요라고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져서 잠깐 늦었습니다. 네, 순자가 웃으며 먼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만수는 그 뒷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저도요라고 했으면 됐는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처음 느끼는 종류의 아쉬움이었습니다. 뭔가를 잃은 게 아니라 뭔가를 더 할 수 있었는데 못한 느낌. 만수는 계단을 내려가며 그 감각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다음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만수는 야구장에 갔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오기 전에 먼저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 하준이 경기 있냐고. 아들이 잠깐 뜸을 들이다가 답했습니다. 네, 토요일이요. 아버지가 먼저 물어보시네요. 만수는 그냥이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만수는 지난주보다 조금 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 캔커피 2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마실 것이었고 하나는 그냥 샀습니다. 계산하면서 왜 2개를 집었나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냥 들고 나왔습니다. 관중석에 들어서자 순자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베이지색 재킷이었습니다. 만수가 옆자리에 앉으며 캔커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순자가 잠깐 눈을 크게 떴다가 받았습니다. 어머, 감사해요. 제가 뭘 사드려야 하는데. 다음에요. 짧게 말하고 앞을 봤습니다. 귀가 약간 뜨거웠습니다. 만수는 캔을 따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운동장을 봤습니다. 지난주보다 어색함이 덜했습니다. 그게 느껴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침묵이었습니다. 만수는 그런 침묵이 오래됐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경기 중반쯤 됐을 때 순자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하시면서 지내세요? 사진이랑 봉사 말고도요. 만수는 운동장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골프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동네 연습장인데 뭐 잘 치려는 게 아니라 몸 쓰는 게 좋아서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 읽고요. 무슨 책이요? 요즘은 역사책이요. 한국사 쪽으로.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외웠는데 나이 들어서 읽으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책을 못 읽어요. 앉아있질 못해서.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도서관 가면 그냥 의자에 앉아있기만 했어요. 읽다 자고, 읽다 자고. 순자가 웃었습니다. 만수도 피식 웃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오히려 배우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이상하죠? 만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말하고 나서 스스로 조금 놀랐습니다. 그 말은 준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내다 보니 그렇게 느껴졌던 것인데 입 밖에 나오니 제법 진짜 같았습니다. 순자가 만수를 봤습니다. 지난번과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섞인 눈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대부분 허탈하다고 하던데. 허탈하죠. 처음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깐 운동장 쪽으로 함성이 일었습니다. 하준이가 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기가 7회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두 팀 점수가 붙어 있었고 관중석이 조금 더 술렁였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례가 안 되면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만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활기차 보이세요?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진에 골프에 봉사에 책까지. 저는 그냥 집에서 시간 보내는 게 다인데. 만수는 앞을 봤습니다. 활기차다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활기차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를 때우는 방법을 찾은 것뿐이었습니다. 빈 시간을 어떻게 채울까 궁리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힘들다고 하면 과장 같았습니다. 만수는 잠시 캔커피를 손에 쥔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갔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만수는 계속했습니다. 3년 됐는데 처음엔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밥을 먹어야 하는데 왜 먹어야 하는지가 모르겠고, 씻어야 하는데 왜 씻어야 하는지가 모르겠고, 순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남은 날을 한숨으로 채우기엔 아깝다고. 길지 않을 텐데. 그냥 아까운 거예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안타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운동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만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가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프고 나서부터예요.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지셨는데 그때 제가 너무 움츠러들어서 그게 그대로 굳어버린 것 같아요. 만수는 듣고 있었습니다. 활기차 보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순자의 손이 무릎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손이 잠깐 움직이더니 만수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가볍게 잠깐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활기차 보일까요? 만수는 그 말을 들으며 앞을 봤습니다. 운동장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무언가가 가슴 어딘가에서 조금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것이 아주 조금 풀리는 느낌. 그렇게 하죠. 만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컸습니다. 야구장 함성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인지 몰랐습니다. 순자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났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하준이 팀이 또 이겼습니다. 관중석이 시끄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짐을 챙겼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순자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사진 보여주세요. 동네 사진이요. 만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별거 없는데. 별거 없어도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드폰 안에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보여줄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여줄 이유가 생겼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방향이 달랐습니다. 순자는 반대편 버스를 탔습니다. 만수는 자기 버스를 기다리면서 멀어지는 버스를 봤습니다. 나도 말할 가치가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만수는 버스가 오는 방향을 봤습니다. 저녁 바람이 조금 쌀쌀했습니다. 그런데 춥지는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하준이가 뛰어왔습니다. 흙이 묻은 유니폼 차림이었습니다. 땀이 나 있었습니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가다가 손자와 딱 마주쳤습니다. 하준이가 별말 없이 달려들어 안겼습니다. 만수는 잠깐 놀랐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안긴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잘했어. 하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왔어? 또 왔지. 다음에도 와. 만수는 잠깐 아이 얼굴을 봤습니다. 응, 다음에도 올게. 하준이는 씩 웃더니 아빠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들이 멀리서 만수를 봤습니다. 손을 한번 들었습니다. 만수도 들었습니다. 그게 다였는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순자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 손자 경기도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손자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른 쪽으로 갔고 순자는 가방을 고쳐들며 서 있었습니다. 만수가 다가갔습니다. 산책 좀 할까요? 날이 좋으니까.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죠. 운동장 옆으로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벚나무가 줄지어 심겨 있었는데 꽃은 이미 졌고 연한 초록 잎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는 속도였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운동장 쪽에서 아이들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바람이 잎을 건드렸습니다. 만수는 걸으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래 못 들었던 소리 같았습니다. 사실 이 길을 얼마나 걸어봤는지 몰랐습니다. 야구장을 올 때마다 그냥 지나쳤을 것이었습니다. 걷기 위해 걸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야구장 말고 다음엔 사진 구경 갈게요. 선생님이 찍으신 거요. 만수가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사진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것들인데. 그래도요. 보고 싶어요. 만수는 핸드폰 안에 있는 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골목 담벼락에 핀 이름 모를 꽃, 비 오는 날 공원 벤치, 이른 아침 아무도 없는 마트 주차장. 누가 봐달라고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 좋아서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걸 보여준다는 게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럼 된장찌개 같이 드실래요? 말하고 나서 만수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준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순자가 걸음을 잠깐 멈추더니 만수를 봤습니다. 만수도 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연기 나도 괜찮아요. 연기 안 나게 할게요. 이번엔 순자가 또 웃었습니다. 만수도 웃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산책로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민망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만수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이 야구장 구석 자리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는 것,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투명한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보는 눈길을 피해 다녔을 뿐이었습니다. 마트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이 걱정했습니다. 도서관 사서가 물었습니다. 모두 있었습니다. 만수 쪽에서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습니다. 관심 있을 리 없다고 미리 닫아버렸을 뿐이었습니다. 문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열지 않았던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열어볼게. 그 말이 속으로 지나갔습니다. 조용하고 짧은 말이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내한테 하는 것 같기도 했고 자신한테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산책로 끝에 주민센터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야외 테이블 두어 개가 놓인 곳이었습니다. 만수는 예전에 그냥 지나쳤던 곳이었습니다. 들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순자가 테이블 쪽을 봤습니다. 잠깐 앉았다 가실래요? 그러죠.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민센터 처마 아래 불빛이 노랗게 켜져 있었습니다. 커피 두 잔이 나왔습니다. 작은 잔이었습니다.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민센터 안쪽 창문 너머였습니다. 트로트였습니다. 잔잔한 멜로디였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만수는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남은 날을 한숨으로 채우기엔 아깝다고요. 그 말이 계속 생각나요. 만수는 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 대단한 게 맞아요. 순자가 웃지 않고 말했습니다. 만수는 그 말을 그냥 받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좀 해봐야겠어요. 집에서 나와서 잘하실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만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벌써 하고 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고 커피 마시고. 순자가 웃었습니다. 그러네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트로트 멜로디가 흘렀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커피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 도시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같은 마트에 갔고, 같은 도서관에 앉았고, 같은 야구장 구석에 앉았습니다.
세상이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였는데 자신이 멈춰 있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채워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은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식탁 맞은편이 아닌 다른 자리들, 야구장 옆자리, 산책로 나란한 걸음, 카페 테이블 건너편. 그 자리들은 비어 있지 않아도 됐습니다. 나이 들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머리로 안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오후 이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그냥 느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 잔잔한 노래, 옆에 앉은 사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순자가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기대하고 있을게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기 없이 할게요. 연기 조금 나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래도요. 잘해보고 싶어요. 순자가 빙긋 웃었습니다. 만수도 웃었습니다. 주민센터 불빛이 두 사람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트로트 멜로디가 여전히 낮게 흘렀습니다. 커피잔 두 개가 테이블 위에 나란히 있었습니다. 작은 풍경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만수에게는 오래간만에 꽉 찬 저녁이었습니다.